81번 문제입니다. 직업안정 법령상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구인자의 업체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구인 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2번 직업정보 제공 매체의 구인 구직의 광고에는 구인 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할 것. 직업정보 제공 매체의 구인 구직의 광고에는 구인 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직업 제공 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3번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 추천서를 발부하지 아니할 것. 4번 직업정보 제공 사업의 광고문에 취업 추천, 취업 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82번 문제입니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난임치료 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 2번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3번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4번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4번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답입니다. 1번, 2번, 3번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83번 문제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니은,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디귿,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니을,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정답은 4번 기억, 니은, 디귿, 니을 모두 해당합니다. 84번 문제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상 명시된 목적이 아닌 것은 1번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2번 실업의 예방 및 고용의 촉진, 2번은 고용보험의 목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내용입니다. 3번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 수급의 균형 도모, 4번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 지원. 85번 문제입니다.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 자격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업주가 피보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2번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 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4번 피보험 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피보험 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86번 문제입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1번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번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번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4번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87번 문제입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2번 사업주가 임금 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3번 사업주는 유가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으면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있다. 4번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하지 못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88번 문제입니다.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령상
준고령자의 정의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으로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89번 문제입니다. 고용정책 기본법령상 실업대책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은 실업대책사업에 해당한다. 2번 6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무급으로 휴직하는 사람은 실업자로 본다. 3번 실업대책사업의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실업대책사업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4번 실업대책사업에는 많은 인력을 사용하는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90번 문제입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령상 괄호에 들어갈 숫자의 연결이 옳은 것은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2회, 1회, 3개월입니다. 91번 문제입니다. 근로기준 법령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수상운송법, 2번 항공운송법, 3번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번 노선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법에 관한 규정은 개인근로시간, 특례업종 범위를 노선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제외한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5개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의 노선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은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92번 문제입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할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번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 4번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정답은 4번입니다.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93번 문제입니다.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을 겸업할 수 있는 것은 1번 결혼중개업, 2번 숙박업, 3번 유흥주점 영업, 4번 일반 음식점 영업. 정답은 4번의 일반 음식점 영업입니다. 직업소개사업의 겸업 금지 대상은 유흥주점 영업, 숙박업, 결혼중개업, 단란주점 영업입니다. 94번 문제입니다. 고용보험법상 괄호에 알맞은 것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은 12개월입니다. 95번 문제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퇴직급여 제도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퇴직급여 제도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퇴직금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2번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번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4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제도를 말한다. 96번 문제입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령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닌 것은 1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 사업비용, 2번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해 필요로 한 시설의 설치 사업비용, 3번 근로자의 경력개발 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비용, 4번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의 수강비용,
4번은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 능력 개발 지원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4번은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닙니다. 97번 문제입니다. 근로기준 법령상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해고의 기준을 통보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해고의 기준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2번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번은 옳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4번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재취업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정부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합니다. 98번 문제입니다. 근로기준 법령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2번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3번 사용자는 도급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4번 사용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99번 문제입니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증자료의 표준 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초심사자료의 표준 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2번 원칙적으로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채용 절차에 적용한다. 3번 채용 서류란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말한다. 4번 심층심사자료란 작품집, 연구, 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자료를 말한다. 100번 문제입니다. 헌법상 노동 3권과 관련이 있는 것은 1번 법률에 의해 최저임금제 보장, 2번 자주적인 단체 교섭권의 보장, 3번 연소근로자 특별한 보호, 4번 국가유공자의 우선근로 기회 부여. 정답은 2번의 자주적인 단체 교섭권의 보장입니다. 노동 3권은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의 보장을 강조합니다. 1번, 3번, 4번은 근로의 권리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